말씀을 안 드리고 제가 마스크를 벗어버렸는데 저희 무대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좋아요. 네. 좋아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네. 영화 잘 보셨어요? 네. 무섭죠? 아니, 소문이 아니라 어려워. 무섭다고 소문이 나야지. 어쨌든 좀 호기심에 보실 텐데 사실은 무섭다가 그 무서운 공포를 끄집어내고 끌어당겼더니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밑바닥까지 끌어올려질 것 같아서 처음에는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오싹함, 그 홀령과 친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리고 나서 묵직한 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영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보면서 여러분들께 추천도 드렸는데 여러분들 보신 그 감상 또 이렇게 오늘 배우님과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나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재 배우님이 원래는 오시기로 하셨는데 촬영 일정 때문에 못 오셔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못 보셔서. 그렇지만 그 감독님과 배우님들은 그대로 오셔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실 텐데 지금 밖에 대기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러볼까요? 네. 저 혼자 부르나요? 네. 들어와 주세요. 네. 감독님, 네. 감독님이 맨 마지막에 앉으시면은 네. 약간 압박하면 배우님들을 좀 압박하는 구도로 가겠습니다. 네. 와. 일단 이렇게 셔터가 터져서 눈이 적응할 시간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적응하시는 동안 먼저 이렇게 개봉도 하기 전에 이 영화의 그 소문을 듣고 벌써 관람을 하신 관객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할게요. 감독님 먼저 마이크를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혹을 연출한 김진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극장까지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아직 개봉까지는 좀 남았으니까 저희 영화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네, 좋은 시간 되어보아요. 영화랑 너무 잘했어. 네, 안녕하세요. 차선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네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이게 시간이 늦은 시간인데도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해요. 귀여워. 네, 이렇게 오랜만에 모습을 보일 기회가 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맞아요.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많이 없었어가지고요. 그렇죠. 영화를 개봉해도 관객과의 만남을 또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는 조금 많이 좋아져서 네. 이런 시간을 이제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와, 좋아요.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김민재 배우님이 못 오셨다는 얘기를 제가 관객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감독님께서 혹시 뭐 언지를 해주시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늘 못 오셔가지고. 언지보다 오늘 정말 이렇게 오시고 싶었거든요. 영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셨는데 지금 범죄도시 촬영 중이셔가지고 네, 그 일정 때문에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나중에 아마 다시 또 뭐 기회가 있으면은 꼭 이렇게 항상 참석해주시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또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네. 김민재 배우님이 워낙 또 말씀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오늘 오셨으면은 이 두 분께서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실 기회가 오히려 그 시간이 뺏길 거 우려해서 양분화해서 다음에 또 저희가 꼭 한 번 더 하자고 말씀을 네 그렇게 열어주면서 범죄도시 얘기도 미리 좀 캐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님께
진짜 개봉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개봉 전에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이 찾아주실 줄 아셨나요? 지금 기분 어떠신지. 네. 네, 근데 이렇게 저희 좀 시사회를 하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이렇게 봐주시는 거 진짜 너무 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사실 개봉을 앞두고서 저도 뭔가 되게 특별한 감정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사실 별로 이렇게 큰 감정이 오지 않고 뭔가 그냥 무사히 무탈하게 개봉하고 관객분들이 좀 잘 봐주시고 저희 영화가 막 이렇게 묻히지 않고 좀 얘기가 많이 되는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독 대범하시네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떨리진 않으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분은 더 어떻게 보면 박효준 배우님은 너무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관객들을 만나는 이 설레임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는 좀 무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기실에서 만나고 나서 지금 너무 설레신 상태예요. 200% 지금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영화를 개봉하고 관객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흥분하시고 있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네, 기분. 네, 맞아요. 저는 우리 감독님과 다르게 아주 설레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좀 묘하게 이번 작품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이제 어떤 작업들은 이루어졌지만 이렇게 영화관에서 어떤 영화를 시사하고 이렇게 관객을 만나고 이런 작업이 너무 오랜만이어서 일단 첫 번째로 설레이는 것 같고 이제 뭐 해를 더할수록 묻어주는 것보다 오히려 해를 더할수록 굉장히 더 소중한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작업이라는 게 되게 소통이잖아요. 저와 캐릭터의 소통, 또 촬영하신 우리 스태프과의 모든 소통, 결국엔 마지막으로 관객을 만나는 게 저는 이제 피날레적인 소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정말 떨리고 설레이고 그래요. 네. 지금 이 자리가 활용 정점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차선우 배우님 옆에서 선배님께서 이렇게 하시니까 더 관객들을 본 이 기회가 굉장히 이 자리가 뜻깊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너무 영광이죠. 네, 너무 영광이고 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또 선배님과 감독님과 함께 하게 돼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이제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사실 많이 좀 이렇게 긴장을 하고 왔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편안하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에서 말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저는 바로 옆에 있는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마찬가지로 차성우 배우님께도 박수 한 번만. 저 진짜 이거 장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클래식 영화의 장르로 봤을 때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기도 하지만 이 장르가 약간 뭔가 변화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공포영화적인 요소들을 다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 영화는 심리학 박사님이랑 같이 한번 깊게 파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이면에 있는 것들을 바라본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이 아마 이제 그 지금 작품 데뷔작인데 이 작품 보시고 나면은 저 감독은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일까? 어떤 이야기들을 평소 꿈꾸고 있고 그리려고 하는 감독일까?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네. 네. 여기는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 먼저 영화의 출발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그 이야기들이 혹시 모티브가 된 사건이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는지. 제가 원래 좀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이런 얘기를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냥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공포 영화를 써야겠다 해서 뭐 구마사제 분들 뭐 엑소시즘 이런 것들 인터뷰들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저희 나라에 정말 구마 사제분이 계셨고 저도 그게 너무 흥미로워서 그분의 인터뷰를 찾아봤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정말 구마라는 게 뭔가 마귀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마귀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셨는데 인간의 뭐 나쁜 기억이나 상처가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식의 마귀로 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인터뷰가 저한테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고 그게 무엇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귀신이 나타나는 게 공포가 아니라 어떤 한 인물이 겪은 나쁜 기억이나 상처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그 인물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공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공포 영화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맨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이 한 가족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밖에서 봤을 때 규정할 수 있는 한마디는 목사 가족이라는 굉장히 이런 홀륜과는 동떨어져 있을 것 같은 가족을 기억시킨 게 굉장히 특이한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디테일한 전개를 하셨는데 혹시 진짜 좀 모티브가 된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으셨는지 이 가족에게 집중하게 되시네요? 네. 이게 사실 모티브가 된 사건이 실제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친구한테 그냥 들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이게 좀 되게 제가 들었을 때 그 이야기에서 좀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엄마랑 아이 둘이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오빠가 그 동생을 실수로 이게 잘못되게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가 너무 괴로워서 뭐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가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말 영화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뭔가 사실 이런 공식적인 뭔가 이런 데서 얘기를 좀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실제 만약에 있었던 사건이면 굉장히 신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하지 않았는데 사실 그게 약간의 어떤 이야기의 출발점이 그 이야기 근데 그거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좀 각색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제 이야기를 좀 넣어서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얘기였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원인들은 좀 덮여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최종 완성된 영화로 봤을 때 이렇게 설득당하는 그 힘을 갖기까지는 감독님의 시나리오나 연출과 그런 영화에 대한 지배움도 있겠지만 이 배우들이 없었으면 과연 설득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보고 설득을 당해야 되는 입장, 이 시나리오를 보고 어떤 방식으로 매력을 느껴야 되는 두 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해요. 초반에 이 영화를 접하셨을 때, 책을 보셨을 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배우님께 먼저 드릴까요? 네. 네, 저는 약간 감독님이 그런 친구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잔상이 오랫동안 남는 것처럼 저도 이제 시나리오로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현우라는 그 인물이 겪은 일들, 살아가는 그 과정들의 일들이 사실은 너무 제가 연기할 입장으로 생각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저는 덮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약간 내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너무 이 얘기를 배우님들에게 많이 들었어요. 너무 좋은 시나리오고 너무 좋지만 내가 하면 분명히 그 기간 동안 물려 있을 텐데. 네, 그래서 피하고 싶은 생각. 피하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시나리오를 덮었지만 그 이야기의 잔상처럼 이미 읽고 난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는 이게 쉽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묘하게 끌림이 생겨서 이제 감독님을 좀 뵙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져서 감독님을 뵈었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러한 대화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에 점점 좀 매혹당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현우의 그 무의식 밑바닥을 파헤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실은 이제 그 현우 역할을 할 배우가 이 캐스팅의 핵심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반에 그 만나기 전에 미팅을 하자고 하시기 전에 감독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배우님, 박효주 배우님에게 제안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에서 절박함을 어떻게 설득을 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사실
만나 뵙기 전에는 엄청 제가 진짜 설득을 해서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실 이제 박효신 배우님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되게 좀 강하게 남았던 게 형사 역할 같은 거 많이 하셔서 맞아요. 되게 강한 이미지가 있으셨어요. 근데 저는 진짜 현우 역할로 제가 꼭 하고 싶은 그 어떤 딱 이것만큼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의 이미지가 그런 강한 좀 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나 뵙고 또 얘기를 되게 많이 나눠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미팅을 했는데, 그때 미팅을 좀 되게 오래 했거든요. 막 이렇게 30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희주 배우님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감정은 좀 약간 결이 비슷하다? 그래서 뭔가 이런 뭐 종교나 뭐 이런 귀신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제 얘기가 잘 통하고 그 어떤 한 인물이 좀 변해가는 그런 되게 섬세함이나 불안한 심리를 너무 얘기를 재밌게 하면서 이 작업을 되게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에서 보여주신 거는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거 더 이상으로 네. 너무 저희 영화에 정말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셔서 네네. 아마 그 처음에는 감독님 저랑 좀 비슷한 생각이었고 여러분들하고도 비슷한 생각이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제가 그냥 미루어진 생각인데 워낙 강렬한 역할을 하셨었고 이제 뭐 형사 역할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 케이스들이 많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뭔가 이 극을 막 이끌어 나갈 어떤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작품은 여러 지금까지 해온 작품들과도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현우라는 인물이 굉장히 능동적으로 뭔가를 끌어나간다라기보다는 본인도 그 안에 젖어들어서 오히려 그 무기력 같은 것들을 표현해야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해왔던 작품보다 더 매력적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감독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 현우를 연기하면서 어떤 표정을 줄지 모르겠어요. 제 얼굴이 궁금하긴 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저도 아마 뭔가 이게 되게 힘든 거는 알겠는데 쉽게 놓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아마 저도 하나의 작은 도전이었겠죠. 네, 저도 궁금했어요. 제가 이 역할을 맡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감정들이 안에서 생길지가 좀 저를 좀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차성도 배우님에게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이 가족의 어떤 지금의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이 가족 안에 어떤 병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상한 다른 눈이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다른 눈으로 이 가족을 점검해주고 현우의 상태를 가장 그렇게 예리하게 간파하고 있는, 오히려 그 역할을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였다는 거죠. 기존에 사실은 차성도 배우님에게서 봤던 굉장히 해맑은 연기도 우리는 많이 봤었는데, 이 역할을 처음에 받아들이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시나리오도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한테도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할 수 있었던 큰 계기는 일단 영준이의 이제 갖고 있는 이 롤이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네, 분량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세죠. 네. 마지막에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통쾌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픔도 있고 혼자만의 외로움도 있을 것 같은 친구인데,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거를 말하길 꺼려하시고 결과적으로 죽이면 이야기 당하지만 내용 이야기도 돼요. 다 보셨잖아요. 제가 죽잖아요. 근데 정말 죽었는데 그 죽고 말고 이걸 떠나서 저는 저와 유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저와 같은 입장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모님한테 사실을 털어놨을 때 그 장면이 되게
시나리오를 봤을 때도 아, 짜릿했고 네. 그거를 보여주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물론 이걸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나와 너무 다른 성격의 친구다 보니까 네. 고민도 많았는데 그래도 선배님과 함께라면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감독님과 함께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게 됐죠. 네. 네. 감독님께 마이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좀 약간 반전 캐스팅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이 드라마 쪽에서 이제 그 많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지만 영화에서 탐내겠다 차선우 배우를,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어떻게 차선우 배우가 영준이라는 캐릭터를 매칭을 했을까? 이 배우가 가지고 있는 결과는 조금 굉장히 다른 그런 지점을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였다는 생각 들었거든요. 네. 궁금하시대요, 배우님들. 제가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거에서 많이 보는데 저 B1A4 사실 무대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반성하시면서. 노래는 알았는데 그러니까 B1A4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편견이 없었고 저는 처음부터 차선우 배우로 만났던 거예요. 그 응답하라의 빙그레로 저는 사실 만났었고, 근데 그 이후에 다 찾아봤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빙그레 이미지가 저한테도 그러니까 제일 강렬한 이미지였는데, 차선우 배우님을 생각하면서 사실 필모를 제가 봤는데, 아마 여기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대중분들 모여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다는 거를 제가 그 이후에 알았거든요. 뭐 공포 영화도 나오고, 네, 맞아요. 캐릭터 되게 많은 캐릭터를 하셔서 되게 모두가 이렇게 빙그레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찾아서 봤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연기들이. 그래서 만나 뵙고 좀 이 캐릭터도 하실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만나 뵙고 그때 얘기를 막 군대 얘기도 막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근데 생각했을 때 어떤 인물을 놓고 이렇게 저랑 얘기를 했을 때 좀 그 얘기 어떤 사람을 보는 이쪽 한쪽 면이 아닌 좀 다른 면을 보거나 그런 얘기가 좀 잘 통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 배우분이랑 이 영준 캐릭터를 이 배우분에 맞게 좀 고치면은 좀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시나리오를 좀 대사나 이런 거를 고친 부분이 있었거든요. 차선우 배우님이랑 하기로 하고 약간 더 뭔가 그런 약간은 다른 캐릭터였는데 그거를 좀 더 배우님이 했을 때 더 부각될 수 있게끔 바꾸기도 했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딱 이렇게 해주시는데 뭔가 저는 맨날 이렇게 표준형님이랑도 얘기하는데 이게 눈빛으로 이렇게 대사가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분위기와 좀 눈빛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주셔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영준 같은 캐릭터는 사실 제가 막 서사를 그렇게 많이 넣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배우님도 사실 연기하기 좀 어려운 캐릭터였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좀 이상한 눈빛으로 분들을 쳐다봐 주실 때 좀 앞으로도 좀 많은 이야기, 많은 캐릭터를 하실 수 있는 배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배우님 좀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캐스팅의 비밀? 네. 지금 눈빛 얘기를 하셨는데 많이 진짜 그 영준이 가지고 있는 시선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 내지는 또 레퍼런스로 삼고 있으시죠? 아니요.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아무래도 현장에서 연습을 많이 해온다고 또 잘 되지도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눈빛이 있는 거라서 따로 만들려고 노력하진 않았는데 진짜 이게 옆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선배님도 저한테 눈이 되게 이렇게 묘하다라고 하셨지만 저도 선배님 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제가 집중할 수 있게 제 눈에 이 에너지를 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저는 리액션을 한 것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뭘 이렇게 고민해서 뭘 했다기보다 선배님의 에너지 받아서 자연스럽게 편하게 재밌게 했던 덕분이죠. 네. 근데 진짜 박효주 배우님의 여러 가지 얼굴들을 봤지만 이번은 감독님이 표정을 진짜 많이 살핀다라는 생각 들었거든요. 배우의 표정을
정말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서 이 사람의 표정에서 내면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가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설정이 뭔가 이렇게 꾸미지 않은 그런 모습들, 모든 것들을 좀 약간, 그러니까 이를테면 진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주는 푸석한 그런 느낌까지 가게 하는 이 현우의 얼굴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차선우 배우가 눈빛 얘기한 것만큼이나 또 굉장히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를 구상할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눈빛 그게 되겠어요. 저는 이번에 작업할 때 진짜 그냥 내려놨던 것 같아요. 그냥 어설프게 감히 그녀의 심정을 연기한다고 사실 짐작도 못하겠고 약간 조금 담대하게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감독님하고도 어떤 이제 저희 이제 제작팀에서 되게 큰 배려를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스토리의 그 흐름에 맞게끔 스케줄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사실 영화 작업상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최대한 건들지 않게끔 그 흐름을 만들어 주셨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딱 내려놓고 이삭이를 만나기 전까지의 현우의 상태는 이런 상태다 라고 그 정도만 좀 설정을 해놓고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인터뷰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작품만큼 이렇게 딱 뭔가 만들지 않고 내려놓고 현우가 그랬듯이 저 또한 상대 배우들의 힘을 되게 많이 얻어서 하나하나 쌓아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줄기가 사실 석호였고요. 네, 남편이 주는 어떤 영향들, 또 저 배우로서 저로서 이제 민재 선배님을 만나서 얻는 어떤 시너지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촬영을 하루하루 더하면서 쌓여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도 보통 촬영 끝나면 이제 자는데 그게 아니라 촬영하는 내내는 그거를 쌓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배우들이 깊게 파기 전까지 이 영화의 전반부는 감독님이 줄 수 있는 모든 연출적인 그런 그 장치들이 공포 영화에서 우리가 봐왔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요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이나 이런 설정 같은 것들을 가져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계속 보는 어떤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익히 굉장히 알고 있는 원초적인 공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시력이 거의 이제 없어져가는 과정에서 뭔가가 보이는 이런 것들,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그런 현상일 수도 있어. 의사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을 화면에 계속 구현을 하고 관객들한테는 그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닿게 만들어야 되는 장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에 나온 공포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또 이렇게 참고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감독님의 방식으로 해석하신 부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톤으로 가져가고 싶으셨는지. 사실 이게 이제 공포 영화고 공포 영화는 무서워야 하잖아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이. 그래서 사실 촬영을 하면서 이 영화를 무섭게 찍어야 된다라는 좀 강박은 확실히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강박이 있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근데 제가 이제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순간 깜짝 놀라서 뭐 극장에서 소리 지르고 하는 그 공포는 사실 좀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그거는 정말 재미있긴 한데 네,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그런 공포 영화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오래가는 공포는 아닌데 제가 좀 이 영화에서는 또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식의 공포를 관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극장에서는 소리 지르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집에 갔을 때 어떤 가족 간의 관계를 한번 다시 되짚어 봤을 때 좀 그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영화 찍을 때 막 이삭이 보이는 한별이를 어떻게 하면은 더 공포스러운 분장으로 놀래켜야겠다라는 것보다 그 인물들의 대화나 그 감정, 눈빛을 통해서 그게 더 사실 그 관계 안에서의 공포가 좀 관객들한테 나중에 더 생각해볼 수 있는 지점으로 가는 게 저희 영화의 좀 다른 점이고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그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찍으면서. 네. 근데 전체적인 톤 안에서는 배우들이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공포 장면들을 수행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이삭의 손을 잡고, 그러니까 사실 전 그 장면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러니까 검은 물 밑에서 이런 영화들이 연상이 됐는데 손을 잡은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설정 자체는 연기를 하실 때도 굉장히 그 섬찟함 같은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가장 무서웠던 장면으로 네,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어떠셨는지.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 촬영하면서 어쨌든 그 상황에서 현우는 어떤 꿈의 망상 중에 하나인 거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잡았던 이 손이 그 손이 아니다라는 걸 알 때 되게 소름 끼치는 네. 그 짜릿함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공포의 순간은 되게 슬픔하고 같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셨던 감독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우리 영화만의 그 공포, 심리의 공포가 현우한테는 되게 짙은데 현우뿐만 아니라 저는 그쵸, 이런 슬픔과 죄책감이 함께 있는 공포고, 석호 또한 어떤 자괴감,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목사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불안감의 공포, 또 아이들 또한, 또 이삭도 사실 정말 가끔은 그런 얘기했어요. 이삭이 정말 한별이를 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 친구는 늘 파양당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어떤 그 외로움의 공포?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이 얘기를 했더니 엄마라는 사람이 반응을 하네? 어떤 사랑을 계속 갈구하는 공포? 그러니까 인간의 곳곳에 그런 심리의 공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뒤섞여가고 그게 이제 각각의 광기로 저는 다 표현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첫째 딸의 주은이의 광기 또한, 그 죽음 살인을 저지르는 그 순수한 광기 또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버무려져 있는데, 그래서 현우라는 인물의 그 공포는 굉장한 깊은 슬픔, 죄책감과 되게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촬영할 때가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마주한다라는 게 힘들기도 했고. 네. 감독님의 진짜 어떻게 보면 각자의 마음이 만들어낸 공포일 수 있다라는 그런 영화에서 그게 느껴지는 게 최종 그 목표지죠? 감독님이 가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었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다 영화를 보셨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한별이라는 존재가 막 이렇게 티가 나는 건 아닌데 인물마다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현우가 보는 한별이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얼굴에 좀 상처가 있는, 분장이 있는, 그래서 그때 이제 배우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아마 그건 엄마가 실제로 본 모습, 마지막에 어떤 모습일 수 있고, 사실 그게 엄마의 꿈속과 엄마의 머릿속에서 계속 드러나는 거고, 근데 아이들이 사실 한별이를 주은이나 이런 첫째 아이가 보는 거는 그 항상 이상을 통해서 얘네들은 얘를 느낀다라고, 새로운 애와 죽은 아이 그 관계 속에서 보는 거라고 이제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연출을 했고, 또 이삭이 보는 한별이의 모습, 약간 눈이 이렇게 까맣게 된 그런 것, 약간 그 개인의 공포나 결핍이 좀 한별이를 통해서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찍을 때도 한별이가 실제 귀신이냐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저는 사실 실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찍었지만 이게 뭔가 그 인물들의 결핍을 어쨌든 드러내는 장치로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한별이는. 각자의 그 공포심이 키워낸 그 아이의 그 훈련, 한별이라는 존재라는 게 굉장히 지금 박효준 배우님 말씀하신 거 맞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공포의 그 눈을 좀 이렇게 적응해서 보고 나면은 슬플 수밖에 없어지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 배우들이 어쨌든 이 집 안에서 계속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연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겠지만 진짜 한별이 연기한 배우의 그 투혼이 느껴지네요. 네, 분장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배우들의 역할만큼이나 이 영화에서 중요한 게 공간, 그러니까 저수지가 있는 마을에 그리고 이제 그 좀 약간 한국식 집이라기보다는 그 할리우드 공포 영화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2층 목조, 그러니까는 걸어 올라갈 때 계단 소리가 삐그덕삐그덕 이렇게 들리는 요즘은 그냥 서울에서는 별로 그렇게 많이 그런 집 설정이 나오지 않잖아요. 아파트가 더 일반적인 구조다 보니까. 근데 그런 설정을 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고 굉장히 이제 그 표현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인 것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영화의 가장 중요한 공간이 세 군데인데 집, 교회, 저수지 이게 사실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집이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고 저희가 이제 집 같은 경우는 사실 세트가 아니라 그냥 로케이션 오픈 세트를 찾아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의 그 2층 집, 뭐 계단 있는 2층 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포 영화의 클리셰를 좀 썼는데 그래도 뭔가 대저택 이런 느낌은 쓰지 말고 그래도 한국의 시골 마을에 어떤 데도 좀 목사 보고 잘 정돈된 가족을 이루시는 부부들이 살 수 있는 2층 집을 찾았고 2층 집이라는 설정을 가져왔던 거는 그 계단이라는 그 중간 그 계단이라는 공간도 중요했지만 좀 1층이랑 2층이랑 뭔가 공간이 분리돼서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단층집에서 그냥 방으로 나눴을 때는 사실 그 느낌이 잘 안 살 것 같아서 뭔가 층이 다르면은 사실 그 아이들만의 2층은 아이들만의 공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또 그 찾은 그 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 방 안에 또 방이 있거든요. 사실 그 점이 저는 굉장히 재미가 있어서 되게 특이하네요. 네, 그 집을 선택을 했던 거고 사실 엔딩 씬 같은 경우가 그 방 안의 방에서 찍은 거였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아이들 방 안에 또 다른 방이 있는 그 공간을 좀 활용해 보면 영화에서 재밌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2층 집이 클리셰인 걸 알면서도 네. 네. 감독님은 굉장히 이제 그 이 공간을 찾고 재밌겠다 이렇게 느끼셨겠지만 배우님들은 그 공간 안에서 촬영하는데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네, 그거 좀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수지 고통. 모기가 있었나요? 모기는 없었고 추위가 있었어요. 추위. 네. 저희는 더 선생님이랑 같이 저수지에 들어가야만 했어가지고 저는 촬영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게 가장 공포스럽지 않았나. 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정말 추웠거든요. 그리고 선우 씨가 사실 물에 빠지면 덜 추워요. 나와서 그 젖은 상태로 계속 연기를 해야 했잖아요. 그게 진짜 맞아요. 추웠어요. 물 안에 들어가면 오히려 체온에 적응을 해가지고 괜찮은 그런 건데 실제로 진짜 그 나와서까지 연기를.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바닥에 누워서 촬영했었는데 근데 제 영화를 보니까 제가 없던 날에도 더 많이 들어가셨더라고요. 더 많이 고생하셨구나. 근데 저는 그 2층 집을 안 가보셨잖아요. 네. 저수지가 가장. 박효주 배우님도 네. 맞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저수지 박 말씀드렸듯이 정말 물에 빠지고 난 후에 그때가 제일 너무 추웠고요. 네, 그리고 긴박했고 모든 순간들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선우 씨하고도 사실 선우 씨 영준 역할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사실 되게 씬들이 힘드시거든요. 근데 그때가 활용점점이셨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빨리 친해졌어요. 약간 전후에 고통을 하게 네, 제작진께서 이제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대화를 맞나요?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뭐 낯설고 이런 거 없어요. 같이 그 대화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되게 우리가 상상이 가시나요? 네. 지금 한 대화에 지금 그래서 되게
되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네, 그런 너무 춥고 그렇지만 그런 추억을 에피소드로 돌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이 이게 맞는지. 대화를 함께 나눈 사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추운 겨울에 그 투혼을 발해주신 두 분께 박수를. 아마 이제 그 공포만큼이나 이 촬영장의 어려움이 미루 말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좀 질문 드렸는데 여러분들께도 마이크를 드릴게요.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이야기 나누실 분들 손 들어주시고, 질문하신 분께는 오늘 그 배우님들과 감독님이 사인한 오리지널 포스터가 있습니다. 네, 손 들고 얘기해야 되네. 첫 번째 줄.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아이들이 이제 낭독을 하기도 하고 녹음으로 이렇게 동화 내용을 들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피노키오였던 걸 기억을 하는데 특별히 그 피노키오를 선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네, 네, 사실 그 동화를 설정한 거는 약간 제 어릴 때 기억인데 제 어릴 때는 그런 테이프로 동화 낭독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어릴 때 제가 성우분이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그 어릴 때도 그게 너무 공포스러웠거든요. 사실. 네, 그거를 이제 항상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무섭게 공포를 낭독하는 거를 왜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무섭지? 항상 저한테 사실 공포로 남아 있어서 그거를 좀 활용을 했고, 근데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이제 완전 소년이 되기 위한 약간 모험이었는데, 그게 막 너무 이게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랑 딱 맞는 게 사실은 약간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고민이 있었지만, 이삭이랑 사실 연결될 수 있는 동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이야기를 이 집에서 혼자 들으면 어떤 생각일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피노키오를 선택했었습니다. 네네. 첫 번째 줄. 차선우 배우님 옆에서 테이프로 들었어요. 무슨 소리죠? 테이프로 들은 생각 아니. 이게 너무 공포스러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영화 보면서 시골 마을이었고 비 오거나 어두운 분위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혹시 무서운 에피소드나 아니면 촬영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촬영장 분위기. 네. 어느 분께서 네. 뭐라고 없어? 네. 가장 촬영이 많이 계셨다. 네, 그래서 약간 저희 되게 이제 촬영은 이제 배우뿐만 아니라 이제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촬영 감독님, 촬영팀, 조명팀, 미술팀, 정말 이렇게 화목한 이렇게 한 공간에 펜션에 오랫동안 같이 머물다 보니까 서로 정말 많이 친해지고 굉장히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모든 촬영들이 쉽지는 않아서 촬영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다들 집중했고, 끝나고는 정말 화목했고, 그런 균형이 되게 잘 맞았던 현장이라, 저도 사실 이 영화를 되게 애정하는 베이스는 함께했던 그 스태프분들과의 그런 추억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그 정다운 배우님, 좋은 역할한 배우가 어린 나이인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또 이제 그 성인 연기자들이 서로 앙상블 연기를 하는 것처럼 같이 호흡을 굉장히 많이 맞추셨는데 진지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경당 배우한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감독님도 함께였어요. 우리가 너무 그 친구에게 코리아 장녀를 요구하지 않았나. 정말 영화처럼 주은이처럼 너무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다은 친구가 제일 언니이자 누나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그 전체 동생들을 정말 잘 챙겼어요. 네. 그래서 똑같이 떠들어도 우리가 다은아 조용히 해. 그래서 약간 너무 장녀 취급을 대하지 않았나. 네. 네, 그 팀은 또 그 팀이 알아서 해요. 저는 그 역할을 박효주 배우님이 하셨을 줄 알았는데 정다운 배우님께 떠미는 애는 진짜 이 모녀 관계가 정말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주은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이
자기는 미래의 그 엄마가 될 수도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깝깝함이나 아니면은 그런 박탈감이나 여러 가지 부담감 이런 것들을 아이가 체감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대책을 강구했다는 게 진짜 무서우면서도 슬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질문이 이제 한 3번째 되면 쏟아지거든요. 지금 많이 드셨어요. 어느 분들인가요? 저기 제일 앞에 네, 제일 앞에 아, 먼저 드셨어요? 네. 여기 먼저 드셨어요. 아, 그쪽 마이크가 먼저. 저기, 예. 아, 그럼 먼저 하시고 드릴게요. 아, 네. 그 제목이 미혹인데 그 영화 속에는 그 무언가에 미혹되었다거나라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주인공 아이가 눈이 잘 안 보이는데 사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냥 제 스스로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만 미혹되지 않고 그 다른 등장인물들이 그 아까 배우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광기에 미혹된 그 과정인 건지 그 제목과는 어떤 포인트에서 연관이 가장 큰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사실 미혹이 무언가에 홀리다, 뭐 의심하다, 그 한자어인데 이제 그런 한자어 단어마다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혹 당하다라는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삭 그 주인공 아이보다 현우가 사실 미혹 당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이 적절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삭이 집에 와서 죽은 아이가 보인다라는 그 말 때문에 이 가족이 그거에 홀리기 시작하면서 뭔가 쌓여있던 그런 갈등의 씨앗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그런 이삭이 들어와서 하는 얘기들, 한별이 죽은 아이가 돌아왔다라는 그 말에 모두가 홀려서 이 이야기가 전개된 게 아닌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제목이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시나리오 쓰실 때부터 제목이 미혹이었나요? 이게 원래 제가 사실 이런 게 재밌어요. 저희 제목이 이 미혹이 아니었어요. 네, 이 원래 제목을 얘기해도 되나? 네, 원래 세 번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이가 이제 5명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여성분들이 들었을 때 공포일 수 있겠다. 이게 가장 강한 공포일 수 있겠다라는 사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몇 번째, 3번째 이런 그 순번이 또 되게 공포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제목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 새로운 이제 제목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더 현우에 집중할 수 있는 제목을 생각을 했고, 근데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개봉을 앞두고 개봉을 정하고 나서 저희 마케팅 홍보팀에서 같이 이렇게 지어서 정리해 주신 겁니다. 제목 원래 제목을 파봤습니다. 네. 또 질문 아까 앞줄에 드리려고 하셨죠. 예,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다운 배우 같은 아버지 아역 배우들이 보면 거의 연기를 더 처음하는 것 같은 모습이 되게 잘했는데 그 배우들 캐스팅하시게 된 계기라는 걸 기대하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사실 그 5명의 아역 배우를 캐스팅하는 게 이 영화를 찍기 전부터 사실 굉장히 부담이었고, 5명이 나온다라는 얘기만 하면 정말 저희 시나리오를 보고 다 모든 사람들이 5명을 어떻게가 가장 큰 이슈였어요, 사실.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 5명 아역 배우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예전에 막 기자간담회 때도 얘기했었는데, 아이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좀 고통받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현장에서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촬영 못하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저한테 해줄 수 있는 아이를 캐스팅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였고, 근데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기를 잘하기도 했고요. 사실 동영상 봤을 때 다른 아이들보다 좀 뭔가 다른 톤의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만났을 때 대화가 잘 됐어요. 사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했어? 이러면은 막 자기가 어제 있었던 일을,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엄마나 어른이 시킨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자기 얘기를 이렇게 조잘조잘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같은 다은이 같은 경우는 이 친구랑은 지금 당장 커피숍 스타벅스 가서 1시간 대화를 할 수 있겠다, 즐겁게 얘기를 할 수 있겠다, 뭔가 다 그런 면이 좀 저한테는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제일 많이 놀아준 배우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김민재 배우님 제일 많이 놀아주셨어요. 아역 배우. 네. 아 근데 되게 놀랍게도 그 아역 배우들끼리 끼리 놀았어. 이게 5명이 모두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나중에 한 5명이어서 사실 다행이었다고 네, 생각하는 맞아요. 게 이 5 또래가 있으니까 현장에 5명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막 자기들끼리 미리 막 리허설도 해오고 막 동선도 맞춰오고 같이 이게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이 또 신경 쓰지 않아도 또 그 아이들만의 세계가 현장에서 또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다행이다. 이게 5명이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다행인 일이었구나. 사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질문을 이제 거의 이제 차배우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차배우님한테 질문할게요. 하나만 더 차배우님한테. 네네 네. 강요당했어요. 아,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차선우 배우님 너무 오래간만에 보고 저희 군대 가기 전에 팬미팅에서 봤거든요. 마지막으로. 아니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군대 잘 다녀와서 너무 좋고 너무 건강하게 잘 다녀온 것 같아서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보통 탤런트라서 이제 TV에서 많이 봤는데 그런 TV 부분하고 이렇게 영화 쪽에서의 다른 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배우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독님한테도 질문이 있는데요. 특별한 종교랑 연결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뭐 다른 종교도 있는데 굳이 기독교랑 연결하신 이유도 있으실 것 같아서 두 가지 질문 같이 할게요. 네. 차배우의 앞날. 저는 이 드라마와 영화의 차이가 아무래도 환경인 것 같은데 다 재밌죠. 재밌는데 그중에서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는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드라마는 조금 더 시간에 이렇게 쫓기고 너무 빠르게 흘러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도 더 많아지고 놓치는 것도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또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들이 많다 보니까 덜 하긴 한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싶었고 저는 앞으로 녹음하세요. 녹음. 네네 뭐 솔직히 제가 막 이렇게 대단한 걸 꿈꾼다기보다는 나이 40 넘고 정말 제가 체력이 닿을 때까지 그냥 꾸준히 하고 싶어요. 예. 그때그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할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 직업은 제가 큰 일이 있지 않은 한 평생 하지 않을까. 네. 와,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잘할 때 가능하시면 또 무대도 막 들어가야 되고 감독님, 네. 이게 맨 처음 초를 썼을 때 사실 기독교가 아니라 카톨릭 얘기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어떤 기독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다는 아니었어요. 불교, 기독교는 종교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는 종교 안에 있는 믿음이 가장 저한테는 중요한 얘기였고 그래서 어떤 종교가 이 설정 안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기독교를 한 거는 기독교가 사실 가장 보편 종교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불교나 이런 거보다 이야기에 사실 녹이기에 뭔가 좀 더 설정적으로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건데 이제 기독교의 어떤 뭐 교리나 이런 것보다 사실은 어떤 믿음, 종교와 믿음은 사실 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종교가 들어왔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기독교가 좀 더 보편 종교다 보니까 가장 저희 나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믿고 있는, 그래서 아마 얘기를 기독교로 약간 방향을 틀었던 것 같아요. 카톨릭을 했을 때는 좀 더 영화가 약간 더 오히려 장르에 좀 충실한 감이 있었는데 약간 현실적인 또 그거랑은 약간 멀어지는 감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기독교를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1부는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다음 기회에 또 더 많은 사실 이제 좀 파야 되는 얘기들이 많아서 1시간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 좋은 질문들 해주셔서 그래도 오늘 또 짧은 시간에 풍성한 얘기 나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캐릭터의 관계가 진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쪽에 나를 대입을 해도 공감되는 지점들을 분명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가진 파급력이 분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 두 배우님께서 그런 이 모든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거, 특히 박효주 배우님 그 중심을 잡고서 이 모든 인물들이랑 관계를 이어가는 그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탄탄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관객분들이랑 이렇게 대화 나눠봤는데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이 영화의 앞으로 나아갈 길과 마지막 그 인사를 좀 들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이 영화 사실 개봉하면서 아까 얘기해 주시는 가장 큰 생각이 이렇게 영화관에 와주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좀 소중하다라는 거를 이렇게 다시 알게 됐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뭐 이 영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좀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관객분들한테도. 그래서 이제 많이 얘기해 주시고 저희 개봉까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 차선우 배우의 팬분들 가득하게 자리 채워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네. 정말 네. 되게 저도 이번에 처음 뵀는데 되게 생각이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저도 배우로서 되게 앞으로 더 기대하고, 네, 저희 영화 많이 입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수다고 많이 내주세요. 네. 그래야지. 그죠? 네, 일단은. 맞습니다. 네. 되게 아까 우리 말씀 너무 잘해주신 것처럼 각각의 관계, 거미줄, 네. 또 나를 대입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굉장히 색다른 공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이 잘 전달이 됐으면 너무 다행이다 생각하고요. 그게 전달이 됐으면 많이 입소문 좀 부탁드리고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진짜 입소문 많이 해주셔서 예, 정말 입소문 필요합니다. 네, 아마 소문 나면 다들 충분히 보시고 무섭다고 하실 만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소문 나면 또 토크 해주시는 거죠?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저는 뭐 언제든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좋은 기회와 자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봉 앞두고 이렇게 미리 만나본 그 미국의 토크였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신 분들이니까 진짜 배우님들,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이 영화에 좋은 기운 같이 불어 넣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그러면은 개봉날을 기다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없어요? 포토타임? 네, 같이 사진 찍을까요? 저희 사진 찍어요. 네. 저희 사진 나오시는 건 괜찮으신 분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앉으시면. 오빠 너무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진짜. 멋있다. 네, 사이즈가 안 나오셔가지고 요거가 최대한 뭘 네. 빈자리 없어 보이게. 네, 빈자리 없어. 딱 잘라주세요. 아, 귀여워.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 파이팅! 파이팅! 저희 여기다 초상권 오케이. 네, 오케이. 도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많이 찍었으니까는 감사합니다. 이거 셀렉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박. 이거 받아줘. 오빠 이거 받아봐. 오빠. 오빠 박수 한번 해줘요. 박수 한번. 아 선물 안 사. 선물 건강하게 지내. 네. 오빠 여기 한번 봐줘. 오빠 여기. 박수. 오빠 사랑해. 오빠 잘 줘봐 우리. 안녕.